미국 뉴욕 증권거래소가 중국의 3대 통신사들을 증시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두고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 증권거래소 측은 규제 당국과 협의를 통해 차이나 모바일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3개 업체를 퇴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난달 31일 뉴욕 증권거래소가 성명을 통해 중국 3대 통신사의 주식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나흘 만에 뒤집은 것이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더구나 앞서 미국 국방부도 이들 3개 국영통신회사를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 명단에 올리면서 뉴욕 증시 퇴출은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많았죠. 하지만 뉴욕 증권거래소가 상장 폐지 절차를 다시 철회하면서 미국 당국의 내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한편 뉴욕 증권거래소의 상장 폐지 방침 철회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당국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5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법제도와 시장을 존중하고 글로벌 금융시장 질서 수호와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며 이는 국제 경제 안정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서 미국 당국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국제금융 중심의 지위는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이 미국의 규칙과 제도의 포용성에 대한 신뢰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최근 미국의 일부 정치 세력이 계속해서 근거 없이 미국 내 외국 기업을 압박해왔다고 지적했죠. 그런데 이 같은 결정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미국 당국이 상장 폐지 철회 결정을 다시 한번 뒤집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미국 재무부가 뉴욕 증권거래소의 중국 3대 통신사 퇴출 취소 결정을 반대하고 나선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스테이시 커닝엄 뉴욕 증권거래소 사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뉴욕 증권거래소의 중국 통신기업 퇴출 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그 이후 뉴욕 증권거래소가 중국의 3대 통신사 상장 폐지 추진안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누신 재무장관이 퇴출 취소에 반대한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뉴욕 증권거래소 역시 성명을 내고 관련 규제 당국과 추가 협의를 거쳐 중국 통신사에 대한 상장 폐지 계획을 철회했고 더 이상 관련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을 뿐 상장 폐지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 나온 상장 폐지 취소 철회 소식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뉴욕 증권거래소의 중국 통신사 퇴출 논란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중국군 연계기업 주식 투자 금지 행정명령 이후 계속해서 거론되어 왔는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국방부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한 총 35개 기업을 미국인의 주식 투자 금지 명단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차이나 모바일 등 중국 국영 3대 통신사들은 현재 이 명단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죠. 결국 뉴욕 증권거래소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는데요. SCMP에 따르면 뉴욕 증권거래소가 발표한 퇴출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차이나 모바일과 차이나 텔레콤의 시가총액은 총 120억 홍콩달러, 우리 돈 약 1조 6천억 원 이상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퇴출 취소 성명이 발표된 직후 이들 기업의 주가가 다시 급등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뉴욕 증권거래소와 미 재무부의 움직임이 글로벌 투자자와 자산운용사 등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뉴욕 증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권거래소의 중국 기업 상장 폐지 취소 결정에 대해 미중 갈등이 다소 잦아들 수 있다는 조짐으로 여긴 투자자들이 많았다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 역시 뉴욕 증권거래소의 퇴출 취소 결정은 중국을 향한 미국의 유화 제스처라고 해석했었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을 뒤집는 조치였던 만큼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보다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뉴욕 증권거래소의 번복 결정으로 미국 자본시장을 공략한 중국 기업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 덜 전투적으로 접근할 것이란 시장의 기대와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기업을 퇴출시킬 경우 미국인 투자자들도 손해를 입는 만큼 뉴욕 증권거래소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죠. 하지만 하루 만에 무누신 재무장관을 필두로 중국 국영기업의 퇴출 취소 철회라는 새로운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퇴임을 앞두고 미중 갈등에 다시 불을 붙이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새로운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즉 바이든 행정부 취임을 2주 정도 앞둔 상황에서 뉴욕 증권거래소가 중국 대표 통신사들의 상장 폐지를 두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아예 신경 쓰지 않고 다음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그에 대한 가장 큰 증거로 중국이 연초부터 위안화 절상을 눈에 띄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5일 중국인민은행은 고시 환율을 전일 대비 1% 절상한 약 6.47 위안으로 고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수출과 생산 국가이고 미국은 소비와 수입 국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국가 입장에서
자국 화폐 가치를 내리면 내릴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위안화의 가치를 올린다는 것은 수출 국가 입장에서 스스로 손해를 입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더욱이 중국은 2005년 중순까지 위안화를 미국 달러화와 비교해 일정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묶어두는 제도인 달러 페그제를 시행해왔지만 이번 위안화 1% 절상 조치는 2005년 달러 페그제를 폐지한 이후 하루 기준 최대 절상폭입니다. 심지어 위안화 대비 달러 환율이 6.52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8년 6월 이후 처음이죠. 결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연초부터 빠르게 위안화 절상 정책을 펴는 데 대해 미국과의 갈등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의도로 풀이하고 있는데요.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위안화 대비 달러 환율은 미중 무역 갈등 이전 수준까지 복원시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이라며 보복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위안화 가치를 13%나 떨어뜨리면서 1달러 대비 위안화가 7위안이 넘는 상황이 벌어진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입니다. 이 당시 미국과 중국이 1차 무역 합의를 성사시킨 뒤에야 위안화가 다시 7위안 밑으로 내려가면서 환율 전쟁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었죠. 하지만 이 당시에 비해 최근 중국이 환율을 6.52위안 아래로 내리면서 미국은 중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데 훨씬 수월하게 됐습니다. 또한 앞으로 미중 갈등이 더욱 완화될 경우 위안화 절상폭은 더 커질 수도 있어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연일 중국 때리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알리페이 등 중국의 8개 앱에 대해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임기 막바지 대중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이 수억 명의 금융정보에 접근하게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 알리페이 등 중국 전자결제 플랫폼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알리페이는 중국의 매출 비중이 5% 미만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은 상징적인 압박에 가까울 뿐 향후 미중 갈등 양상에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미국 언론이 내놓고 있는 분석이죠. 한편 미중 갈등이 과거에 비해 진정될 것이라는 움직임은 또 다른 곳에서도 감지되고 있는데요. 바로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이 중국과 북한 등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입니다. 앞서 지난달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한국과 미국은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최근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과 미국은 매년 12월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한 뒤 이를 공개해 왔는데요. 하지만 비공개로 훈련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먼저 한미 연합 공중훈련은 지난달 7일부터 닷새 동안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년부터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이름으로 실시되어 온 이번 훈련은 적의 주요 표적을 타격하고 공중 침투와 방어, 그리고 지상군 항공 지원 등을 훈련하는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데요. 그리고 이번 훈련에는 F-15K와 KF-16 등 우리 공군의 전투기 90여 대와 F-16 전투기 등 주한미 공군기 60여 대가 참가했죠. 또한 그간 한미 연합 공중훈련이 실시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진 B-1B 전략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등 미 전략자산이 대거 한반도로 출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와 전략폭격기는 훈련에 불참했죠. 결국 일각에서는 미군의 전략폭격기가 대규모로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훈련 자체도 비공개로 진행된 것을 고려해볼 때 미국이 주변국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의 경우 5일부터 시작된 8차 당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데다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 역시 미국에 대한 자극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도 이 같은 움직임에 발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미 연합공중훈련 이후 즉각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었기 때문에 이번 한미 간 소규모 비공개 훈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미국 정치권이 중러 전투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을 철저히 계산된 장기적 대외 전략의 일환이라고 평가하면서 한미 군사동맹이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었지만 이후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행동을 보이는 등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이렇게 최근 미국이 군사와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은 분명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관계가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관세 전쟁에 대해 미국과 중국 모두 공멸하는 방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미중 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또한 앞서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미국과 중국의 대립으로 인해 세상이 위협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직접 언급한 것도 앞으로의 미중 간 관계에 큰 힌트를 주는 발언임을 알 수 있죠. 더구나 중국 역시 지난해 8월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미국과 대립하지 않으면서 제로섬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푸잉 주임이 미국과 협력적인 경쟁 관계를 지향한다는 뜻을 드러낸 만큼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극한 대립구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홍콩 문제 등 바이든 행정부가 물러설 수 없는 방면에서 중국과 어떻게 의견 차이를 좁힐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미국인을 포함해 홍콩 민주화 인사를 대규모로 체포하면서 홍콩 문제에 여전히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6일 SCMP에 따르면 홍콩 당국이 경찰 약 1000여 명을 동원해 반체제 인사로 규정된 53명을 체포한 것인데요. 체포된 인물 중에는 홍콩 민주화 시위의 상징인 우산 시위를 주도해온 베니타이 전 홍콩대 법대 부교수는 물론 홍콩 야당 인사들을 변호한 미국인 변호사 존 클랜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지난해 홍콩보안법 제정으로 치열한 갈등을 보였던 미국과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미국인 체포 문제로 또다시 갈등이 생길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앤서니 블링컨 내정자는 민주화 시위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체포는 용감하게 보편적 권리를 옹호했던 이들에 대한 공격이라며 홍콩 당국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과 해리스 정부는 홍콩 시민들과 함께할 것이며 중국의 민주주의 탄압에 맞설 것이라는 내용도 덧붙였죠. 따라서 현재 상황을 요약하자면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지속될 요인과 이를 해결하려는 양국 간의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